도쿄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간 살아온 한 일본인 영어교사의 뼈아픈 깨달음과 변화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스즈키 다이스케, 매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은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다이스케입니다. 38세, 도쿄 근교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 아이러니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문법을 가르치고 단어를 외우게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외국인 앞에서 헐로 How are you? 한마디도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특히 집에 돌아와 15세 딸과 대화할 때면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아이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거든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그룹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며 그들의 영어 실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오빠들 봐.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완전 멋있어. 일본어도 엄청 잘해. 딸이 보여주는 영상 속 한국 아이돌들의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실력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그들은 어떻게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영어로 대화해보세요라고 농담조로 말할 때면 저는 웃으며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18년간 영어교사로 살아왔지만 저의 영어 실력은 교과서 속 문법과 독해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대학 동기인 야마다와 만났습니다. 그는 졸업 후 미국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던 친구죠.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야마다, 솔직히 말해줘. 왜 우리 일본인들은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야마다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이스케, 간단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은 경제대국이었잖아. 영어 없이도 일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고 일본어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는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을 봐.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처음부터 해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생존을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더 체계적으로 언어를 배웠어.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야마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안주했던 사이 한국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환교사 존슨 선생님이 수업을 참관하러 온다는 거였죠.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존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반응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영어를 곧잘 하던 학생들마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Could you introduce me to your students?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지며 This is my students. They are 라고 더듬거릴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니? 한 학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외국인 앞에서는 긴장돼요. 잘못 말할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콤플렉스의 문제라는 것을요.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된 서양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이스케, 너도 학생들과 똑같구나.
서양인 앞에서 작아지는 그 습성, 너도 가지고 있잖아. 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길래 무심코 앉았는데 화면에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본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가 출연해서 완벽에 가까운 일본어로 토크를 하고 있더군요. 억양, 어감, 심지어 일본 특유의 예의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일본어로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태연이라는 멤버가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영상인데 그때도 이 정도였다고요? 그 다음에는 BTS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RM이라는 멤버는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진행자와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른 멤버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언어를 잘했니? 아빠, 이 오빠들은 데뷔하기 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대요. 특히 RM 오빠는 미드 보면서 혼자 영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같은 비영어권 국가 출신으로서 그들은 어떤 각오로 언어를 배웠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국인 동료 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일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에 파견된 분이거든요. 김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문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 영어 교육이 시작되지만 사실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김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죠. 더 놀라운 것은 김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토론 대회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고등학생들과 또래인 아이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영어로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이 하는 토론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교육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정말 잘 나갔었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일본 제품이면 전 세계가 신뢰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토요타.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시대였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영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죠. 일본어만 알아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시장,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처음부터 해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절실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큰 나라라서 내수로도 충분했지만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필요에 의한 학습, 절실함에서 나온 노력, 그것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K-팝의 세계적 성공, 드라마의 한류 열풍, IT 기업들의 약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꿈을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영어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어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학생들에게 떳떳한 교사가 되자. 그래서 퇴근길에 영어 회화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38세인데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웠지만 BTS 멤버들이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얼마나 열심히 언어를 공부했을지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서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이겠죠. 수업 첫날 원어민 강사가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My name is DAISUKE 서주키라고 답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죠. 영어는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야.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란다. 선생님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짜 영어를 배워볼 거야.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 지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70대 할머니가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영어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헐로 웰컴 투 MIUNGDONG 인발런티어 가이드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10 because I wanted to help foreign visitors enjoy Korea better. 할머니의 영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연스럽고 당당했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 댓글을 보니 Amazing Korean Grandma. She speaks better English than me. So inspiring. 저 같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가득했어요. 그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분들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추천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성수라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코리언 그랜드파즈 글로벌 키천이라는 채널명으로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영어로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Today, I'll show you how to make authentic Korean kimchi. This recipe is from my grandmother,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은 한국식이었지만 표현은 정말 풍부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더군요. 댓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랜드파 킴, 생크 유포 쉐링 코리언 컬처. 미국, I made kimchi following your recipe. And it was delicious. 독일, You inspired me to learn Korean. 브라질 등등. 한 개인의 노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딸 유키와 함께 BTS의 UN 연설 영상을 다시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 또래. 오빠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면 나도 용기가 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해. 그들이 저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야. 아빠도 변하고 있잖아. 요즘 영어 실력 많이 늘었어. 이번에 존슨 선생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던데? 딸의 격려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몇 달 전과는 달라진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학생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간단한 토론을 해보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며 회피하지 않고 함께 도전해보는 거죠. 학생들도 선생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절실함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우리 일본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